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핵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제사회에 대한 이제 도발, 대한민국에 대한 이거 명백한 도발이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다른 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대선이라는 네. 요 이슈를 좀 잠깐 비켜놓고 네. 북한이란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항상 이제 그래프선을 이제 그립니다. 네. 이런 미사일 발사다가 또 주춤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우리가 쭉 그래프선을 보면 항상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제 상승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 우상향하는 강화되고 거죠. 강화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4년간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 5년을 뒤돌아보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안 했을 때는 2018년 대한모드 때만 안 했고 네.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미사일 했죠. 실험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북한이 이 미사일 강화 이거는 북한의 자체의 북한도 말하다시피 자체의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5년간이면 5년간 여기에 따라서 5년 이후에는 이쯤에 도달한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네. 단 이 과정에서 뭐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약간 발사 계획을 좀 늦추거나 네. 아니면 이걸 지금 조금 늦추면 한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낼 이게 있다. 이럴 때는 좀 약간 늦추는 건 있었지만 네. 자기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네. 지금 사람들이 1월 달에 들어와서 4번 지금 그렇죠. 새해 들어와 그렇죠. 4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4번 한다는 건 너무 이제 잦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북한이 갑자기 이 대선판에 들어와서 이걸 하느냐. 이걸 혹시 대선을 흔들어 보자고 하는 네.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이익이 북한이 견제해서 지금 놓고 보면 한국에서는 대선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별로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물러나 있고. 더 심각한 건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코로나 승기가 지금 잡혀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오미크론이 지금 베이징에 네. 도착해서 베이징 올림픽도 진짜 지금 위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 상반년에 별로 뭐 대화할 것도 없으니 이럴 때는 밀렸던 이걸 빨리빨리 해서 막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빠진 공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하나씩 완성해서 빨리빨리 채워넣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있다고 저는 근데 보거든요. 이번에 처음 이제 그 이쪽에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네. 이거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지죠. 현실적으로. 네. 왜 게임 체인저냐면 이번에 북한이 한 것이 마하 10입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마하 10 이 극초음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 없고 네. 미국 전문가들도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서는 여격이 불가능하다. 네. 여격할 수 있다라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못했다. 탄도는 여격할 수 있는데 이 풀업 기동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여격하느냐 이게 아직 지금 위협한 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가 가지고 있는 네. 미사일 여격 시스템으로서는 여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전문가들의 네. 이게 네. 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미사일 능력, 핵 능력 계속 키워나가는 결과 한국에 위협이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큰 위협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그걸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당연한 도발입니다. 네, 네. 왜 도발인가면 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네. 우리도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발전시키고 한국도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발전시키는데 왜 북한 거는 도발이라고 세계가 이야기하고 네. 한국 건 가만히 있느냐 네, 이건 그렇죠. 이중기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이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교류에 대한 위반, 국제법적 그렇죠. 틀거리 마련한 그렇죠. 거 이걸 네.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도발이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핵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지금 개발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당연히 국제사회에 대한 이제 도발,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거 명백한 도발이죠. 이거. 네, 근데 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맨날 뭐 상황이 유감이다 우려된다. 이런 네, 얘기만 네. 하고 도발이란 말도 안 써. 규탄도 안 해.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해요. 그 지금까지 그 우리 정치권에서 네. 말하자면 이제 허상 합의돼서 인식되어 온 것이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뭐 이것이 이제 다 공통된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이제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데 도발이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왜 그러면 명백한 도발인데도 도발이란 도자도 네. 지어 규탄도 못하고 우려 정도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정치와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정치와 연결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보는 안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공약에서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결국은 뭘 거둬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가지만은 국민들에게 거듭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걸 끊임없이 각인시키니까 지금 미사일 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쪽복 씻고 네. 신년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북한이 이거 풀리 비동하는 미사일 쐈어도 얼마 전에 국방부가 이게 국첨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없다고. 말했다가 네. 마십 쏜 바로 사람의 그냥 때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청와대에서 내놓은 정치적 가이드라인에 네. 국방부나 이런 행정부서가 맞춰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거는 국민들을 저는 네, 네. 속이는 이런 행위다. 속이다. 이런 건 직시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줘. 이렇게 되면 우리 한미 여격 시스템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미흡한 점은 어떻게 네. 완성해서 네, 우리가 네. 보완할 건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럼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북한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하나는 좀 우습게 생각할 거고 네, 이거 네, 뭐 도발이란 덧자도 이거 말을 못 꺼내지 꺼내니까. 못하니 그다음에 네.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의 대단히 취약점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전문가들은 왜 이 명백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도발이라 못할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제일 지금 약한 고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포장하려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약점이 있구나. 네.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북한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거든요.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도 잘못했을 때는 네.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는 정확한 네. 메시지를 저는 보내는 것이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네. 보면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도 관심 없고 북한도 관심 없는 종전선언하겠다고 혼자서 저렇게 깃발을 들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에서 뭔가 한번 정상회담 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뭐 베이징 올림픽 참가 안 한다고 하니 그건 사실상 무산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뭐 종전선언 비슷한 뭔가를 하나 붙잡고 북한한테 구걸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이제 정전선언 자체는 저는 물건도 같다고 네. 뭐 생각한다. 네, 왜 네. 정전선언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안보 구조와 관련한 전쟁 정신 선언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만나야 돼요. 뭐 정상이 만나든 네네. 아니면 뭐 그렇죠. 장관들이 네. 만나든 그래서 문안을 합의해서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뭐 북한도 베이징에 안 가고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 않겠다고 하고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베이징 중국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물 건너 갔는데 단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말로는 정전선언이지만 정전선언은 그리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 청와대를 떠날 때 한반도 상황만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이미지를 남겨놓고 문재인 대통령 네. 떠나러 네. 하니까 만약 이제 다음 단계는 화상대화라도 해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화상대화. 앞에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평화 프로세스 네.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를 일이고 뭐 이런 자꾸 결국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탁현민 쇼를 화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화려하게. 네.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북한이 뭔가 한국 또는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미국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노이 이후에는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뭔가 좀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예. 북한은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네. 말과는 달리 네. 문재인 정부에게 별로 힘이 없구나. 네. 문재인 정부의 말발이 미국에 먹히지 않는구나라는 네. 걸 이제 확인을, 예.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왜 그러는가 하면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하고 한 중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네, 네.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거는 좀 자기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김정은은 그러면 영변 하나 정도는 내가 내놓을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김정은은 완전히 그걸 믿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네. 말을. 네. 그래서 하노이에 가서 영변 내놓겠다 하면 그 트럼프가 웰컴 하고 그렇죠. 제재 한 몇 개 네. 해줄 줄 알았는데 갔다 완전히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정신 차렸죠. 이게 한국 정부 말을
그대로 정부한테 믿으면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나온 말이 뭐 삶은 소대 가야 돼. 네, 어지바람 그렇죠. 들고 막말이 왜 나왔느냐. 자기가 뒤통수 맞은 거는 트럼프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랬을 사람들이 수 있죠. 많아요. 아 그건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볼튼의 해고록 네. 이런 걸 보면 정용 이제 그 네. 국가안보실장 때 네. 김정은을 3월 달에 만나고 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고 얘기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이거 듣고 트럼프도 진짜나 야 그럼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됐는데 도와주면 비핵화한다 이렇게 그러면 봤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같은 거는 우리 정말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이 정도 직위에 있으면 책임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2018년 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네. 하신 말씀을 보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나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저는 김정은이한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비핵화 그러니까요. 있다고 네, 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뭐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국민들한테 할 때는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보니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번 잘 해서 좀 북한에 뭘 좀 가져다도 주고 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렇군요. 진실한 일이에요. 네. 핵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자꾸 핵 포기할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도 거짓말쟁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쟁이가 네. 되는 게 그렇죠. 본인이 그럼 그렇게 진짜 믿고 있느냐? 전 대통령이 절대 그걸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합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중매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여기서 약간 아주 소소한 그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거는 네. 북한에서 어떤 욕입니까? 그게 예. 뭐 그 가장 제일 예. 나쁜 욕이죠.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예, 삶은 그- 소대가리가 왜 나쁜 욕이에요? 삶은 소대가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이게 네. 솔직히 말하면 예. 대화 파트너이 우리 남한의 대통령을 향해서 할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건 뭐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하도 저런 말 쓰니까 그냥 넘어가 주긴 하는데 원래 외교적으로 엄청 문제 삼아야 할 이건 일이죠. 정말 이건 네. 차마 입에는 올리지 말아야 할 이런 막말을 김정은, 김여정이 뭐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김정은이 살이 굉장히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떨 땐 수척해 보일 정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거냐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서 빠진 거냐 이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네. 제가 2016년에 왔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살이 대단히 많이 막 찔 때입니다. 네. 근데 본국에서 어떤 정보지 신문이 자주 왔는가 하면 영국에서 좋다는 살 빼는 약들,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 이런 네. 약은 종류별로 다 아. 이제 그래서 전 뭐 영국 대사관뿐만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걸 계속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도 보면 김정은이가 막 엄청 뭐 몸이 네. 살이 찔 때인데 뭐 외부에서는 김일성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 네. 이제 강제 비육식으로 네, 한다 네. 이랬는데 아. 제가 그때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사들여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아. 본인도 살을 빼고 빼고 싶어 싶은데. 하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엄청난 행정 업무에 시달리니 폭식을 하게 되죠. 폭식도 하고 밤에 늦게 자면서 네, 폭주도 네.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살이 빠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이가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나가는 게 대단히 적어졌습니다. 네. 그 업무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다른 하나는 뭐 이제는 애도 커가고 있고 네. 이설주 부인하고 이제 한 10년도 뭐 살게 됐고 하니까 이설주 입김이 저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살 빼라. 살 네. 빼라.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제 이설주가 몇 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렇죠. 자기가 속상하다, 속이 상한다. 담배. 네. 담배. 그다음에 백두산 올라갈 때 문재인 대통령은 숨이 차지 않는데 김정은은 조금 올라가고 숨 그죠. 찬다고 헐떡헐떡 그걸 뭐 했죠. 헐떡헐떡했죠. 네. 그러니까 그 계속되는 이설주의 그 입김 이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가 좀 빠진 것 같기 뒤로 좀 빠진 것 같다가 뭐 약간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던데 최근에 보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좀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그럼 또 없어지고. 근데 최근에 미사일 발사 그 시험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군사 분야에서도 역할이 좀 생긴다는 건가요? 예, 어떻게 이 해석해야 북한은 세습 국가입니다. 네. 정치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힘은 가문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쓰게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이제 국가 서열 순위에 따라서 뭐 힘이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여정을 바라볼 때 네. 김정일 때 김정일과 김경일을 바라볼 때 네.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김정일 때 이제 그러면 김정일 다음으로 북한에서 그럼 누가 이인자냐? 그때도 당연히 김경희였습니다. 네. 그러면 김경희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좀 좋으면 오빠 어디 나가는데 나도 같이 가자면 같이 갈 수 있고 네. 또 오늘 뭐 할 일도 좀 있고 뭐 기분도 뭐 그런데 안 간다면 그러니까 김정일의 수행에 자기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북한에서 오직 김경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면 네. 지금 김여정도 같아요. 뭐 우리 사람들이 이번에 김여정이가 정치국 뭐 위원회 진입에 성공했으니 맥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되는데 권력이라는 거는 네. 서열이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아, 권세를 쥔 사람한테 누가 매일 저녁 찾아갈 수 있냐? 그 사람하고 누구 뭐 쓴소리도 할 수 있느냐? 정치의 본질을 잘 네. 아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뭐 나타났네. 이거 뭐 또 김여정이 달라졌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북한 전직 엘리트 외교관이 본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 그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내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네. 북한의 눈에서조차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거라는 얘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끝나기 전에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북한의 도발, 안보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펀치 한 번만 날려주시죠. 이걸로 끼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냥 하셔도 치셔도 그저 됩니다. 이렇게 치는 네. 건가요? 너무 빵 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너무 좀 아니. 큰일이죠. 아닙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태영호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 안보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들을 만한 식견들을 많이 듣게 됐고요. 또 의외로 정치적인 얘기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 의원님 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